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장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이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PSG에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최근 경기들에서도 교체로 출전한 비중이 높은 아센시오는 PSG 이적 이후 한 시즌 만에 다시 팀의 방출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스페인 언론에서는 아센시오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복귀를 원한다. 그는 레알을 떠난 것을 실수라고 믿고 있다라며 레알 복귀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에서 밀린 아센시오가 한 시즌 만에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활약을 고려하면 레알 복귀나 B클럽 이적들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이자 레알 출신 스타 선수 아센시오를 확실히 밀어냈다는 반증의 기사인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챔스 4강 등 굵직한 경기에서 더욱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풋몹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이강인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개편한 파리 생제르맹이 일부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올 시즌 영입한 선수를 이미 쫓아내고 싶어한다. 올 시즌 PSG가 영입한 바르콜라와 에르난데스는 성공적으로 팀에 적응했지만 일부 선수들의 상황은 복잡하다. PSG 경영진은 올 시즌 영입한 선수 중 한 명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선수단 전체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 특히 이강인, 베랄도, 바르콜라, 덴벨레, 에르난데스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반면 무아니, 우가르텟 하무스, 슈크리니아르 같은 일부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